안녕하세요, 덱돌입니다. 오늘은 2022년 다이와의 갯바위 낚시대 신제품 오시마를 여러분께 한번 소개해 드려보고자 합니다. 오시마는 1994년에 1세대가 발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로부터 여러 번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 세대인 2014년에 발매된 5세대부터 지금 8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오시마가 모델 체인지를 했는데요. 이번 6세대 모델은 오시마 뒤에 프레임 호크라고 하는 이름이 붙습니다. 프레임 호크, 뭔가 불타오르는 매 같은 그런 이미지인데요. 딱 들어봤을 때 경쟁사인 시마노의 파이어블러드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곤 합니다. 그래서 파이어블러드의 짝퉁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플레임 호크라는 단어를 다이와가 이번에 처음 사용한 건 아닙니다. 갯바위 낚시대 이전에 계류 낚시대에 노볼이라고 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 모델에서 2008년부터 이미 다이와는 프레임 호크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었고요. 그 개념이 이번에 갯바위 낚시대 오시마에 적용이 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마노의 파이어블러드라는 컨셉도 2006년에 시작을 했으니까요. 두 회사 다 비슷한 시기에 그런 개념들이 출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8년 만에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진 오시마, 과연 어떻게 바뀌었을지 바로 한번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현지 낚시 영상 텍돌TV. 우선 오시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갯바위 낚시의 입문자 모델로는 리버티 클럽이라든지 리갈 같은 그런 모델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윗단계의 초보자 모델로 파도라는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 중급자분들이 쓰시는 메가디스가 있죠. 이 오시마는 메가디스와 파도의 딱 중간에 위치한 그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은 초보자분들도 찾으시는 모델이고 중급자분들도 손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이와의 라인업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그런 낚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 30년 동안 계속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진 것이고요. 저 역시 모델 체인지가 이루어지기 전 5세대 모델을 한번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가격 대비 상당히 괜찮은 그런 모델이었다고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6세대 오시마 바로 한번 언박싱을 해볼게요. 부속품으로는 낚싯대 커버가 있죠. 오시마 전용 모델은 아니고요. 범용 낚싯대 커버가 들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낚싯대 보증서가 들어있는데요. 이 뒤쪽에 보증 수리를 받으실 때 면책 금액이 적혀 있는데 8,000엔입니다. 제가 최근에 신형 메가디스를 구입을 했을 때도 보증서의 면책 금액이 8,000엔이었거든요. 지금까지의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면책 금액이 비싸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오시마까지 8,000엔입니다. 이 말은 지금부터 나오는 낚싯대들은 다이와는 다 기본 8,000엔부터 깔고 시작하겠다,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자, 참고로 저는 이번에 1.2호 5.3m로 구입을 해봤습니다. 자, 우선 본체가 나타났는데요. 프레임 호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체적으로 조금 불타는 듯한 그런 이미지로 만들어져 있네요. 자, 그리고 가이드 커버는 IDTC가 아닌 QTC 가이드 커버입니다. 최상위 기종이 아닌 이상 대부분 QTC 커버를 적용을 하고 있죠. 자, 하지만 저는 이 QTC 커버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IDTC 커버를 준비를 하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가이드 커버 먼저 한번 갈아볼까요? 어떻습니까? 이게 더 잘 어울리죠.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개인의 고집입니다. 이번 오시마의 특징인데요. 가는 라인을 사용해서 낚싯대를 휘게 해 고기를 낚아내는 섬세한 어프로치와 경쾌한 바이팅,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킨 본격 동조자입니다. 그래서 조작성과 끈질김, 이 두 가지를 실현시킨 가는 버트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제가 소유하고 있는 DXR이라는 모델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1호 때와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가는 느낌은 받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럼 정확하게 이 두께를 한번 재보죠. 자, 릴시트 바로 윗부분의 두께를 재면요. 먼저 DXR은 18mm네요. 자, 오시마 플레임 호크는 17.5mm, 0.5mm가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버트대 바로 윗부분은요. DXR이 14.8mm, 그리고 오시마가 15mm네요. 이 부분은 0.2mm 조금 더 굵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DXR 1호와 오시마 1.2호랑 비교를 했기 때문에 이 버트 부분은 비슷하거나 조금 더 가늘다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특징이 고기를 걸 때까지의 조작성과 걸고 나서의 홀드성, 그 부분을 고집한 스크류 시트와 세퍼레이트 그립 부분인데요.
자, 먼저 릴 시트 부분은 전 모델은 슬라이드 시트였지만 이번에 스크류 시트로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행 토너먼트와 메가디스와 같은 3세대 릴 시트는 아닙니다. 스크류 시트이긴 하지만 조금 저렴한 필이 나는 그런 릴 시트네요. 그리고 세퍼레이터 그립인데요. 그립 엔드 부분은 에바 소재로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립감도 좋고요. 미끄러짐을 방지해 줄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이 이번 오시마는 올 티탄 IM 가이드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전 모델은 1번과 2번의 고정 가이드만 IM 가이드였거든요. 이번에는 올 티탄 IM 가이드로 이렇게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줄 빠짐이 훨씬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초보자분 로드치고는 이 풀 IM 가이드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각 절 부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조립대를 뽑으니까 가이드라인은 조립대부터 당연히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2번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하지만 2번에는 줄버튼 방지 기능 IC 가드는 적용이 되어 있지 않네요. 자, 3번 가시면 3번 윗부분에 IC 가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번 아랫부분도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윗부분 적용되어 있고요. 4번 아랫부분은 없네요. 지금 낚싯대의 모든 절을 다 뽑아봤는데 이 4번까지는 다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디자인이 보트 때만 조금 화려하게 붉은색으로 되어 있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검은 색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오시마의 릴을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 자, 다이와의 길러 LBQD를 장착을 했고요. 자, 이 상태로 한번 홀딩을 해보면 그렇게 나쁜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 아래쪽 스크류 부분에 살짝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솔직히 있긴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장시간 낚시를 하면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실전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태로 가볍게 지었을 때는 그렇게 위화감은 없습니다. 최근에 출시되는 스크류 시트들은 다 홀딩감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그립 엔드 부분 끝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마개가 있죠. 자, 이 부분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이건 열어서 뭘 할 거냐면 이 밸런스가 적용이 되는지 그걸 한번 알아보고 싶은데요. 자, 일단은 이런 식으로 마개가 분리가 되거든요. 딱 봤을 때는 다이와의 순정 밸런스가 들어갈 것처럼 생겼어요. 자, 그래서 제가 다이와의 순정 밸런서 준비를 했는데요. 다이와의 밸런서는 10g과 20g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크기는 똑같고요. 무게만 차이 날 뿐이에요. 자, 20g 밸런스를 한번 넣어보면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도 밸런서가 적용된다는 그런 설명은 없었어요. 지금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도 조금 크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구경이 다르기 때문에 다이와의 밸런서는 적용이 안 된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이건 아마도 상위 모델과 차이를 두고 싶은 그런 설계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휘임새의 포지셔닝 맵인데요. 제일 처음 이번 오시마는 가는 라인을 구사할 수 있는 본격 동조자라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이와의 포지셔닝 맵을 보시면 X축 마이너스가 동조자고요. 플러스가 선조자입니다. 그리고 Y축 마이너스는 유연성이 있는 사용감이고 플러스는 빳빳함이 있는 사용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다이와의 라인업으로 설명을 한다면 가장 선조자가 세하 에어마스터이고요. 그 다음 중간에서 조금 선조자로 가는 게 토너먼트의 경기 모델입니다. 토너먼트의 일반 모델은 중간에서 조금 유연성이 있는 그런 사용감이고요. 거기보다 조금 더 동조자로 가시면 메가디스가 있죠. 그리고 가장 동조자가 이번 오시마와 같이 출시가 된 몬스터 포스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번 오시마의 특징인데요. 본격 동조자는 휘임새로는 토너먼트의 일반 모델과 경기 모델 그 중간에 위치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낚싯대 휘임새로는 딱 중간, 이 다이와의 본조자라고 할까요? 그런 휘임새를 보여주면서 메가디스와 똑같은 유연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토너먼트의 휘임새에 메가디스의 유연함, 그 말은 세하 에어마스터나 몬스터 포스처럼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진 그런 개성을 지니는 게 아니라 딱 중간 정도의 위치를 하면서 누구에게나 사용하기 쉬운 그런 휘임새를 나타낸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번 6세대 모델은 라인업이 아주 심플합니다. 호수가 1.25부터 1.5호, 1.75, 2호 이 4가지 라인업밖에 없어요. 길이는 5m와 5.4m 둘 다 존재합니다.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크게 4종류 라인업이 존재했었습니다. 먼저 스탠다드 라인업인데요.
스탠다드 라인업 안에도 0.85와 2로 그리고 슈퍼 메탈톱이 장착된 SMT 라인업도 존재를 했었지만 이번 모델은 그런 라인업이 전부 다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메가톱 조립대를 적용을 시킨 일반적인 라인업만 존재합니다. 그 밖에도 5세대 모델에서는 튜블러 조립대를 적용시킨 T 모델이라든지 본류대를 노리는 HR 모델, 그리고 원투 모델 같은 다양한 라인업이 존재를 했었지만 이번에는 그런 라인업도 없네요. 이 부분은 나중에 추가가 될지 모르는 부분이니까 우선 처음으로 공개를 한 게 이번 스탠다드 모델 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각 호수별 특징으로는 1.25의 경우 원도권은 물론 내만이나 방파제에서도 활약을 하는 모델이고요. 가든 목줄을 사용한 가벼운 채비로 뱅에돔과 대형 감성돔에 딱 맞는 모델이고요. 1.55는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까지 폭넓은 에리아와 사이즈를 커버할 수 있는 메인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75와 2호 같은 경우에는 대형 뱅에돔과 긴꼬리 뱅에돔에 대응하는 파워 모델입니다. 적당히 빳빳하지만 확실하게 버트대로 제압을 해버리니까 이 여의 끝자락에서 공격과 방어를 할 때 그 진가를 발휘한다고 하네요. 제가 이번에 구입한 1.25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뱅에돔을 메인으로 노리면서 대형 감성돔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1.25의 5.3m가 무게가 딱 200g입니다. 메가디스 같은 경우에는 1.5호의 5.3m가 딱 200g이거든요. 그래서 메가디스와 비교를 했을 때 무게 차이는 거의 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감성돔 낚싯대와 비교를 한다면 다소 무거운 무게니까요. 그런 의미에서도 1호와 0.85 라인업이 다시 부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의 특징으로는 뒤틀림을 방지해주는 X45 솔리드 조립대인 메가톱, 각 절 부분을 이상적으로 휘게해주는 V조인트, 이런 부분은 전 모델과 변함이 없이 다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 부분이 경량 고감도인 에어 센서 시트로 바뀌었고요. 낚싯대의 소재가 HVF에서 HVF 나노 플러스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전 모델과 크게 변함은 없는데요. 세부적인 부분에서 요즘 트렌드에 맞게 잘 개선을 시킨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다이와의 신제품, 8년 만에 화려하게 이미지를 변신한 이 프레임 호크, 과연 필드에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데요. 릴 시트와 그립밴드에 에바 소재를 사용하는 등 이 다이와스러운 그런 도전을 잘 나타내고 있는 낚싯대인데요.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도 조금 있습니다. 이번 모델의 컨셉이 조작석을 의식한 본격 동조자라고 설명을 했던 만큼 이 밸런서를 추가를 한다면 더 조작성이 좋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니뭐니 해도 이 라인업입니다. 전 모델에 비해서 너무나도 라인업이 줄여버렸기 때문에 이 오오시마의 다양한 라인업을 기대를 하고 있던 분들에게는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네요. 하지만 긴 시간 동안 많은 낚시인을 기다리게 해온 만큼 빨리 필드에서 사용을 해보고 싶다는 그런 두근거림이 앞서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은 이 오오시마 과연 필드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필드에서 또 만나요.